자, 예, 계속 보시죠. 네, 책 129쪽입니다. 129쪽에 6장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그러니까 글자가 길어서 그렇긴 한데요. 9글자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군 계획 시설. 그게 이제 한 호흡에 나오시면 좀 더 편해집니다. 기반 시설,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나송동 100번지일 때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좀 어색하지만 아무튼 계속 소리 내셔야 되고요. 제1절 네모 1번 의 본문 도시군 계획 시설 표시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표시요. 사업 일환 도시군 계획 시설 표시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표시요. 사업을 말하며 도시군 계획 사업의 하나이다. 아래 박스에 그 스페이드 표시, 사 표시, 도시군 계획 사업 표시요. 도시군 계획 사업 표시하시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동그라미 1번,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인데 그냥 줄여서 시설 사업만 표시하시죠. 시설 사업.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표시요. 개발 사업. 동그라미 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 표시요. 정비 사업이 있고, 박스에 스페이드 표시 아래 이제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 공익사업 쓰시고요. 개인이 돈 벌지 않은 사익사업이 아니라 국가 지역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이라고요.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생으로 하려면 복잡하시다고요. 지금 보시면 기반시설이 있었죠. 그리고 7글자 노란선 2줄이 뭐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요. 또 그걸로 뭐가 있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또 그 아래는 뭐가 있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고요. 시설자를 쥐가 물어갔어요. 여기는 시설자를 쥐가 갖다 놨고, 여기 시설자를 쥐가 물어갔고, 근데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고요.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열거만 한 거고요. 쓰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죠. 국토계획법이 나중에는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는 거고 지금 이제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거죠. 여기를 그러면 좀 더 길게 바꿔서 쓰도록 하죠. 도시군 관리계획 상위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죠. 기가 뭐였고요. 기반 시설. 그다음에 기계정이니까 개발 사업. 그다음에 정비 사업까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토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럼 용용용 보셨고 입지 보셨어요. 기반시설, 도로는 필요하지. 공항이 있어야지. 그런 게 기반시설. 어디에 어떤 도로를 만든다. 어디에 어떤 공항을 만든다가 뭐가 되는 거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해 놨지만 그 결정만 갖고는 도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예산 확보하고 불도저 포크레인 끌고 와서 사업을 해야죠. 도로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도로 공사하는 걸 뭐라고 하고요?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보셨던 도시군 관리 계획상 용용용 입지 기계정 중에서 보시자고요. 용용용 땅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땅에 이름을 붙여서 뭐 하려고요? 행위 제한 하는 거죠. 행위 제한을 하는데 개인들은 그것을 지 맘대로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내는 거죠. 단지를 지정합니다. 땅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뭐 하려고요? 행위 제한 하려고요. 근데 행위 제한을 하는데 개인들한테 맡기는 이건 개인한테 맡기면서도 요것만 지켜라. 요건 어기면 안 돼. 근데 그 다음은 네 맘대로 해 하는 거고 여기는 관청에서 도면까지를 내는 거였죠. 그래서 개인들한테 그 도면대로만 지으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다음에요. 기계정이 있죠. 도로 등 53가지 나성동 100번지의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가야 되고 신도시 만드는 개발 사업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있는 겁니다. 이 사업 세 가지는 여기 나중에 보실 개인이 돈 벌기 위한 개인이 자기 돈 벌기 위한 토지 이용과 다른 거죠.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역 전체를 위해서요, 개인을 위해서요? 지역 전체를 위한 사업이죠. 지역 전체를 위한 무슨 사업이라고요? 공익 사업들이죠. 사익 사업, 개인이 돈 벌지 않은 사업이 아니라 공익 사업입니다. 지금 뭐 세종 신도시 어느 이 동네 과수원 할아버지가 돈 벌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닌 거잖아요. 개발 사업이요. 어디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 단지 싹 철거하고 거기 새로 올리는 것, 공익 사업이죠. 공항 만들고 고속철 만들고 하는 거 다 공익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것들이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는데 그중에 땅에 이름 붙여서 개인은 요거 지켜라, 땅에 이름 붙이고 관청에서 도면 내고 이대로만 지어라, 관청에서 공익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공익사업을 하는데 이 공익사업 세 가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다 뭐로 정해졌어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거죠. 이 공익사업들은 이것도 아까 보셨던 그 절차를 거치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업.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업을 얘네들은 또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익사업 세 가지를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의 공익,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공익사업, 국토계획법에서는 공익사업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우리 시험 범위 전체에서 왜냐면 우리 시험 범위가요. 1번 국토계획법, 2번 개발법, 3번 도시정비법, 4번 건축법, 5번 주택법, 6번 농지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지금 시설 사업이 있는 거죠. 도로 만드는 사업. 그다음에 개발 사업 하자는 게 개발법. 정비 사업 하자는 게 도시정비법. 건축법은 개인이 건축물 지을 때 이거 지켜야 된다. 주택법 집장사 이거 지켜야 된다. 여기 아파트 건설 공익 사업이에요. 집장사 떼돈 벌자는 사업이에요. 집장사 떼돈 벌자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설 앞두고 68개 업체, 이 회사가 아니고요. 어느 회사요? 그러니까 닭 두 마리 있는 회사 있거든요. 닭요 뭐요? 아무튼 그 뭐 무슨 회사 있는데요. 68개 하청업체에다 임금도 안 주고 있다가 그러니까는 뭐 이번에 임금 준 업체가 있습니다. 아무튼 건설회사 떼돈 벌자는 사업인 거죠. 뭐 농지법은 그냥 뭐 논밭에 대한 규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전체에서 공익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요 사업 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시설 사업, 도로 만들고 고속철 공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발 사업, 신도시 건설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법들을 끝까지 한번 보셔야 이해가 편하세요. 아무튼 공익 사업 세 가지가 있다. 그날 기분 따라 정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업 뭐가 있는 거고요? 도시군계획 사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요거하고 요것이 처음에는 헷갈릴 수가 있다고요. 여기는 시설자가 있고 여기는 시설자를 쥐가 물어갖고 지금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 갖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걸로요. 용용용 입지 기계정 기반시설은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도시군계획 시설 정해져야 사업을 한다. 아무튼 줄여서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공익사업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다고요. 용용용, 입지, 기계정. 물론 이제 개발법, 정비법 보셔야 편합니다만 아무튼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로 무슨 사업도 있고요. 시설사업, 개발사업은 무슨 법에서? 개발법에서. 정비사업은 뭐 도시정비법 또 줄이면 도시정비법 아니면 줄이면 정비법에서 보시게 되는 겁니다. 이상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국토교육부에서 보시는 거는 시설 사업이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설 사업을 보시는 겁니다. 제2절 단기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는 게 낫고 한 장 넘어와서요. 130쪽에 제2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있는데 시행자 전에 큰 흐름을 하나 위에다 쓰고 가시죠. 131쪽 위가 책이 출렁거리지 않고 쓰기가 좋네요. 자, 이런 공익사업들은 예를 들면 고속철 아니면 4대강 사업 그날 기분 따라서요 신중하게요
신중하게 계획 세우고 잘 집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작은 했지만 도시군관리계획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계획들이 어느 사업은 2개, 어느 사업은 3개가 있어요. 먼저 뭐 그림까지를 그리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뭐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개인 땅들이 있다고 치죠. 개인 땅이 있으면 여기다 도로를 낸다. 위치를 결정하는데요. 아까 보셨듯이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99번 땅 주인 할아버지 땅 여기까지 먹고 가네 라고 하는 거 아까 뭐로 결정했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여기요. 이렇게 해야 이게 99, 100, 101번지면 99번째 할아버지 땅 여기까지 먹었네 라고 하는 걸 아까 이 노란선 2줄이 뭐라고요? 도시군계획 시설.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은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도시군계획 시설은 지금 요 그림이죠. A4용지에 노란선 2줄. 여기다 도로를 만들겠다. 그게 도시군계획 시설인 거죠. 근데 그 위치를 뭐로 결정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한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다음에요. 법에서 시행자를 정해줍니다. 사업을 해봐라. 시행자를 정해주면 그 시행자가 그 도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를 써내는 겁니다. 그 설계도가 이제 2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내는 건데 지금 위치는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위치는 결정되어 있고 그 도로를 어떻게 만들 거냐고요. 중앙 분리선을 그어 놓을지 아니면 차들이 빨리 달리니까 중앙 분리대를 만들어 놓을지 그 차이 아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악의 악마의 도로가 어디냐면 88도로였거든요. 광주, 대구 있는 도로요. 그거는 도로가 4차로인데 그냥 거기에다가 뭐만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중앙 분리선만 그어놨어요. 노란 선만 그어놨다고요. 그러니까 노란 선만 그어놨으니까 여기서 차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 트럭 한 대가 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승용차입니다. 좀 빨리 가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요? 원래는 1차로만 계속 주행하면 안 되고 2차로로 가다가 추월차로니까 트럭이 천천히 가면 이쪽으로 추월해서 2차로로 가야죠. 그렇게 해서 갑니다. 자, 그런데 트럭 2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2대가 이렇게 양쪽 나란히 해서 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간다고요. 그러면 이 앞에 가고 있는 차가 이쪽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지고 있다고요. 근데 급하다고요. 빨리 가서 배고파서 빨리 휴게소 가서 짜장면 먹고 싶어요. 라면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고요? 여기서 가다가 이게 이런 중앙 분리대 콘크리트로 쫙 막혀 있으면 차가 이쪽으로 아예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속도로 중에 지금은 이제 중앙 분리대로 공사를 끝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노란 선만 그려져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뒤에 가던 승용차가 어떻게 하고요? 해서 이쪽으로 해서 씩 넘어간다고요.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차고 무덤이 그냥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평균 2명씩이요. 그건 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틀에 1명씩인가요? 그러니까 1년에 아무튼 1년에 200명인지 800명인지 제가 제일 기억이 안 나는데 200명인지 700명인지 아무튼 2배인데요. 이틀에 1명인지 그러니까 하루에 2명인지 계속 돌아가셨어요. 이 고속도로에서만. 그래서 악마의 도로, 죽음의 도로 뭐 이렇게 불렸었다고요. 그러니까 중앙 분리 선만 그어놓는 거는 법을 지키라고 해도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뭐 그 경부고속도로와 같이 이렇게 중앙 분리 이제 우리나라 모든 고속도로는 다 이제 중앙 분리대가 있는 거죠. 중앙 분리대가 있으면은 차가 이제 그런 사고는 생기지 않을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그래서 여기에 중앙 분리선인지 중앙 분리대인지, 그다음에 가로수는 뭘 심을 건지, 그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그다음에 요 아래 수도 파이프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등등등이 정해지겠죠. 그런 이제 설계도가 도면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나성동 100번지에 도로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 갖고 A4용지 한 장 갖고 어떻게 도로를 만들어요? 그럴 수는 없다고요. 구체적인 도면이 정해져야 되는 거죠. 설계도가 있어야 아스팔트인지 콘크리트인지부터 해서 가게 되는 거죠. 또 뭐 아시지만 아스팔트 도로 아스팔트 도로하고 콘크리트 도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팔트 도로는 바퀴가 잘 굴러가요. 잘 굴러갑니다. 그래서 소리가 덜 나고요. 그다음에 그
아무튼 굴러가는 감각도 좋습니다. 근데 아스팔트는 콘크리트보다는 조금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좀 물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요즘엔 기술이 발전했지만 옛날에는 트럭 지나가면 막 길 막 푹푹 패이고 그랬고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아이스 깨끼 그 작대기로 도로에 가서 이렇게 막 파서요. 아스팔트를 동그랗게 뭉쳐갖고 그걸로 친구 머리 똥 때리고, 그러니까 실로폰 같이 그렇게 뭉치고 다니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기술은 좋아져서 물렁물렁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얘는 파손이 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수리 비용이, 그러니까 그 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콘크리트는 먼지하고 소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냥 먼지 숲이에요. 콘크리트 우리가 눈으로 못 봐서 그렇죠. 그래서 콘크리트로 된 도로를 달릴 때에는 반드시 외기순환을 막아놓고 달려야 되는 거죠. 그냥 무슨 탄광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도로 자체가 탄광만큼 먼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뭐 소리도 훨씬 더 시끄럽고요. 아무튼 근데 콘크리트는 깡깡하니까 그러니까 보수 비용이 좀 적게 들겠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부고속도로가 처음에 콘크리트 도로였었잖아요. 뭐 그랬다가 뭐 이제 또 뭐 그러니까 레미콘 회사 사장이 어쨌네 저쨌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예. 뭐 그런 그러니까 카더라라고 하는 얘기는 한도 끝도 없고요. 이렇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어떤 도로로 만들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설계도를 정하고 설계도대로 사업을 해야 되죠. 설계도가 정해지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해야 된다.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설계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내서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관청에서 정한 거죠. 이건 관청에서 정했으니까 또다시 도장받을 게 없는 거지만 이제 시행자 중에는 관청이 아닌 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뭘 받아야 되고요. 위에 대해서 도장을 받아야 된다고요. 결재를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뭐 그걸 어디에서는 승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인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허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표현들은 우리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아무튼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있잖아요. 그러면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민간 자본이 만들었는데 민간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지네들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설계도 써서 도장을 받고 가는 겁니다. 도면이 확정됐어요. 그 다음에 뭘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할 때는 멋대로 해야 되고요. 실시계획 설계도대로 해야죠. 그러면 설계도로 다 끝났냐? 잘 했네. 공사 끝. 해야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사업에서는 계획 2개를 세워요. 첫 번째 계획으로 뭐 결정하고요?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뭐 결정하고요? 설계도 결정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하는 건 이제 앞에서 다 끝났었거든요. 첫째 주예요. 기초조사 뭐 아무튼 그런 절차를 거친다. 그러면 다 아는 그 절차고요. 됐고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이름보다는 그러니까 이 흐름들을 잡기 위해서는 이 뒤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첫 번째 여기다 한다. 아 세종 신도시요. 그냥 세종도항 따서 그냥 아무데나 한번 만들어 봐봐. 아무데나 그냥 건설업자 가서 여기다가 아파트 5채 짓고요. 저기다가 아파트 10채 짓고요. 그렇게 해서 세종이 만들어진 거예요. 세종 동그라미부터 그러니까 이 위치부터 정한 거잖아요. 어디다 공항 만든다. 그냥 참 종이 비행기 날려보고 잠자리 비행기 날려보고 그래서 아무데나 이제 공항 만든 거예요. 어디다 만든다는 정하는 거잖아요. 케이블카를 설치한다. 설악산 그 자리에 할지 말지 지금 기초조사 과정에서요. 지금 케이블카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기초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냥이 없대요 거기에. 근데 막 사냥 똥이 다 발견이 되고요.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다니면은 그러니까 사냥이 그러니까 이게 저 멀리 돌아가면서 케이블카 구경도 하고 발도 흔들고 그러면서 사냥이 생활하는 데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래요. 케이블카가 지나가게 되면 그 사냥들은 다 이제 그 동네에서 떠나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면 살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났고 두 번째로 영향이 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케이블카 만들지 말자로 이제 간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설계도가 아무튼 저기는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위치 어디다 한다가 중요한 거죠. 그게 정해지면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 정해놓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요거는 저 앞에 있었던 거였죠.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130쪽에 다시 130쪽 와서 제3절
도시공개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그 네모 1번 아래 130쪽 아래요. 거기에 빈칸이 있는데 거기에 다음 두 덩어리를 쓰시죠. 공법에서 행위 주체 누가 뭔 일을 하냐라고 민법에 인격 갖춘 게 뭐가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법에서는 누가 행위를 할 수 있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 자치단체, 그다음에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시행자를 얘기하는 거지 시공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시행자는 이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경부고속도로는 그건 국가 차원의 일이잖아요. 경부고속도로가 충청남도의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건 국가의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건설교통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건설부 장관인데 건설부 장관이 그러니까 꽃갱이 들고 나와서 직접 국토부 그러니까 건설부 직원들이 와서 했냐고요. 그게 아니죠.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돈 줘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돈 받고 일을 대신 해주는 업체는 뭐고요? 거기는 시공사 아니면 시공자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좀 이제 민법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공사를 맡기는데 돈 줘서 공사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기 그 음식 쓰레기 수거를 직접 그러니까 그 시청 공무원분이 하시나요? 어느 곳은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보통 한 1년 단위로 용역 업체를 정해서 무슨 환경 이제 그런 업체랑 정해서 그쪽에서 1년 동안 음식 쓰레기 수거를 대신해가는 그런 것들을 정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거고 시행자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가 직접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 차원의 문제는 지방이 하기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4대강 사업은 수자원 공사에게, 그다음에 신도시 건설은 토지주택공사에게, 고속도로 건설이나 관리는 누구에게요? 한국도로공사에게 맡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 국세,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 서울에 있는 뭐 우면산, 터널 등등등 해서 그러니까 뭐 서울 춘천 고속도로 그러니까 민간들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게 공익사업이요, 사익사업이요?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인데 민간한테 맡겨도 돼요? 문제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어디다 뭐 한다 누가 결정하는 거고요. 행정청이 결정하는 거고 어떤 모양으로 짓는다 그러니까 관청에 가서 뭘 받아야 되고요.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행정청에서 인가를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청에서 위치를 결정했고 관청에서 도장 찍어준 그대로 콘크리트를 비비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 이쪽에서 써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관청에서 이쪽 책임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도면을 민간이 써내는 도면을 잘 보고 아 이건 안 된다 좋다 이 모양이면 좋다 그것들을 잘 판단해서 인가를 내줘야 되죠. 아무튼 관청에서 도장 찍어준 도면대로 짓는 거니까 민간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고요. 그냥 대표적인 예로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 민자씨가 만들었어요. 민간 자본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인 거죠. 이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덩어리인데 우선 한 덩어리에다가도 또 두 가지가 겹쳐져요. 여기에서 쓰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첫째 주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행정청이죠. 행정청이고 그러니까 뻔한 별거 아닌데 요것 갖고 처음에는 좀 신경이 쓰이세요.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거기 분들 그러니까 관청이에요. 도로공사는 관청이 아니라고요. 그냥 회사예요. 공기업입니다. 국세가 들어간 회사인 거죠. 국세가 100% 들어간 회사도 있고 국세가 51% 들어간 회사도 있고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도 있고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러니까 개인 그 회사 사장 떼돈 벌어 나가자 주식회사 주주들 떼돈 벌게 해주자라고 하는 회사가 아니라 국가나 지역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회사를 따로 만든 거죠. 그래서 공기업은 별도의 회사인 거고 공적인 일은 하지만 관청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뭐 할 때 가서 그러니까 뭐 도로공사 그러니까 여기 아무튼요 선거로 뽑아요 안 뽑아요?
도로공사 사장 뽑으셨어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 사장 뽑은 거 아니죠. 우리가 대통령 뽑았고, 그러니까 세종시장 뽑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데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뽑았지만 여기는 선거로 뽑는 게 아니죠. 여기는 행정청이 아닌 겁니다. 비행정청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요 부분만이 아니라 또 이제 한 가닥을 더 가게 되면,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은 행정청, 관청, 공무원이죠. 공적인 일을 하는, 공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입니다. 공무원에다가 여기는 사기업이요, 공기업이요. 공기업이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국세를 넣어서 회사를 만들었고, 그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지방세를 넣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적인 일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사장 돈 벌어나간 자는 회사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 공적 주체라고 부르고 공적인 일을 하는 곳들입니다. 그냥 민간은 사적 주체 뭐 그런 표현 쓰지 않고 그냥 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공법의 행위 주체가 네 가지가 있는데,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네 가지가 있는데, 국가도 하고 지방도 한다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토지주택공사도 하고, 도로공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가 됩니다. 이제 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쓰시죠. 그 옆에 한 덩어리 더요. 그럼 국가, 지방인데 지방이 저쪽 국토계획법 책에도 보시면, 그러니까 관청이요. 국토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이제 국가니까 그냥 국토부 장관이라고 쓰면 되고,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지금 여기 좀 이따 쓰세요. 여기까지가 지방이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 겁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데 요즘 지방만 풀어서 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지방만 풀어서 쓴 겁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은 어디를 기본으로 한다고요? 특광시군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특광시군을 기본으로 하고, 어쩌다 도지사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은 뭐 나요? 쓰레기나 잘 치우면 되지,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써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게 다른 복잡한 다른 게 아니라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을 얘기한 겁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근데 국토계획법은 어디를 기본으로 한다고요? 특광시군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 나머지 사람들도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 도시군이잖아요. 도시군, 특광시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종시 어디에 문화센터 3를 하나 더 짓는다고 치자고요. 그럼 문화센터를 지을 때 그게 포항 사람도 언제 올 텐데, 강원도 철원 사람도 올 텐데, 전라남도 나주 사람도 올 텐데,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문화센터를 지어요? 세종 시민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세종 시민을 위해서 짓는 거죠. 어느 군은 좀 학교가 그렇습니다만 어느 시에 학교를 만든다 치면은 누굴 위해서요? 시민을 위해서, 그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짓는 학교인 거죠. 뭐 애들 전화 올 수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요거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은 농지법 끝날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국가, 지방은 행정청, 공기업, 민간은 행정청이 아닌 자. 수자원공사, 도로공사는 관청은 아니라고요. 그건 됐고, 여기까지는 공적인 일을 하는 곳, 여기는 돈 벌려고 하는 곳이고, 지금 국토계획법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어디에서만요? 국토계획법에서만요. 여기에서만 특광시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상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짚어보면, 저 그림을 다시 쪽에다 짧게 옮겨보죠. 국가, 그 다음에 지방에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있고, 특광시군이 기본이고, 도지사도 할 수가 있고, 여기까지가 지금 지방인 거죠. 그 다음에 공기업과 민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거 한 줄만 써놔도 훨씬 편해지는데, 그걸 안 써놓고 가니까 읽을 때 엄청 복잡해져요. 자, 보시자고요. 보시면 책에 130쪽이요. 130쪽에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문화센터, 학교, 공원, 터미널 보수사업, 그러니까 터미널 정비사업 등을 지금 떠올리시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그냥 큰 거, 고속철도 그런 건 아니고요. 고속철도는 칠번 보시죠. 고속철도는 국가 차원의 문제잖아요. 국토계획법은 국가 차원이 아니라 특광시군의 문제라고요. 우리 시, 우리 군민을 위한 겁니다. 따라서 그 시설 사업을 누가 하냐면 시행자, 네모 1번 원칙. 그러니까 본문에서요.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 넘어가시고 시장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군수는 그러니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구역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표시요. 시행한다. 특광시군이 시행한다.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에요. 다음 쪽에 131쪽에 네모 2번 예외가 있는데 예외에 양괄 1번 제목에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있죠. 국토부 장관 위에다가 경부고속도로 써주시고요. 경부고속도로 대한민국 꿰뚫는 고속도로는 어느 한쪽 시장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거잖아요. 그 다음에요. 양괄 1번 제목에 도지사가 있는데 좀 우리하고는 관계없죠. 우리는 특별자치시니까 도지사 위에다가 충남 숫자 10 10개 시군 써주시고요. 충남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는 누가 하는 게 더 나을 거고요. 도지사가 하는 게 낫겠죠. 그것도 한 명 시장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거면 됐어요. 그거 쓴 거면 됐지. 그 뭐 6줄 별 의미 없는 겁니다. 6줄 읽어보시면 양괄 1번 보면요. 위 일에 불구하고 즉 앞쪽에 특광시군이 한다는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 시장구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선 극구요. 그다음에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구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7번 보시죠. 지금 그러니까 어디를 짚었냐면 앞쪽에서 특광시 군이 원칙, 경부고속도로는 누구요? 국토부 장관, 충남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는 누구요? 도지사가 한다는 거죠. 양괄호 2번 그러니까 지정시행자 땡땡 비행정청 표시요. 비행정청 시행자 그리고 그 비행정청에다가 공기업 민간 써주시고요. 공기업은 행정청이 아니고 민간은 당연히 행정청이 아닌 거죠. 공기업 민간. 방법 1번 위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자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표시요.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뒷내용 관계없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 맘대로 공익사업을 할 수는 없죠. 공익사업을 하려면 관청으로부터 네가 해봐라 라고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박스 내려와서요. 반괄호 2번 민간 표시요. 민간 시행자의 지정 요건 참 법조문 써놓는 거 보면 참 얄미워 죽겠어요. 민간 시행자의 지정 요건 그 본문에서요. 다음 표시요. 다음 각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표시요. 아니하는 자. 그 아니하는 자 위에다가 민간 쓰시고요. 민간.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즉 민간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표시요.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대상인 토지 바로 넘어와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 표시요.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표시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 6번 나왔습니다만 첫째 줄에 민간 갖고만 6번이지 그 분수 갖고 시험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아래 박스에서 보시면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국가 표시요. 국가 또는 지방 표시요. 지방 지방자치단체 지방만 표시해도 되겠죠. 동그라미 2번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공공기관 표시요. 공공기관 그 공공기관 끝에다가 괄호 열고 국세 괄호 닫고 쓰시고요. 세금 국세 지방세 중에서 무슨 세금이 들어간 회사요? 국세가 들어간 회사라고요. 국세가 들어간 회사니까 회사 이름에
세종이요, 전국이, 한국이요. 한국이 붙는 거죠. 한국, 농산식품유통원, 여기는 아직도 대한자 남아 있어요. 대한민국, 대한석탄공사, 한국, 도주택공사, 한국, 관공사, 한국, 농촌, 한국, 도로공사, 한국, 서유공사, 한국, 수자공사, 한국, 전력공사, 한국, 철도공사가 있고요. 다음 쪽에 동그라미 3번이요. 그 밖에 대통령으로 자는 다음의자, 기억번, 지방공사 표시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지방공단 끝에다가 괄호 여시고 국세요, 지방세요, 지방세 쓰시고요. 지방세.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은 생략하고요. 다시 앞쪽 와서요. 앞쪽 보시면 그러니까 반괄호 2번 제목이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 본문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표시했고 민간 쓰셨죠. 그러니까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일정한 면적을 소유하고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박스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국세가 많이 들어간 회사가 뭐고요? 공공기관인 거죠. 그러니까 넘기지 마시고 그냥 거기 동그라미 2번 아래다가 동그라미 3 쓰시고 동그라미 2, 3 묶어서 여기가 뭐고요? 공기업이죠. 동그라미 2번 국세 들어간 회사 공기업, 동그라미 3번 지방세 들어간 회사 공기업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걸 뭐 이렇게 묶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따로 하셔도 되고 그러면 동그라미 1, 2, 3 다 묶으시면 7번 보시죠. 동그라미 1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2번, 3번에 공기업이 있으니까 동그라미 1, 2, 3을 다 묶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공적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아닌 자 누구는 민간은인 거죠. 그래서 이 박스 전체가 공적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그러니까 그래서 다 합쳐서 공적 주체가 아닌 자. 그러니까 민간이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일정한 면적을 소유하고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왜 그런지는 다음 순환 때 좀 길게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 132쪽 오셔서 그러니까 반괄호 3번 그러니까 시행자 지정고시 X 뭐 시행자 정해줬으면 뭐 발표하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어지간한 건 다 발표를 하겠죠. 제4절 실시계획 제4절 제목에 있는 실시계획 표시하시고요.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그 실시계획 그 글자만한 크기로 아니면 그보다 더 크게 제3절 앞에다가 제4절 앞에다가 세 글자 뭐 써주시고요. 실시계획이 뭐라고요? 설계도 써주시고요. 설계도인 거죠. 설계도. 네모 1번 양과 1번 작성 의무 땡땡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표시요. 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 표시요.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양괄호 2번 양괄호 3번 지문 한번 나왔고 관계없고요. 네모 2번에 그러니까 실시계획의 인가 양괄호 1번 인가권자 뭐 사람은 나중에 보시고 양괄호 2번도 한두 번은 나왔는데 나중에 보시면 뭐 관 초점 아니고 양괄호 3번 인가의 절차에 그러니까 반괄호 1번 X 하시고 양괄호 3번 지금 133쪽 제일 아래죠. 양괄호 3번에 반괄호 1번 X 반괄호 2번 실시계획에 첨부할 서류 또 핵심적인 게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표시요. 설계도서 뭐 돈 갖고 사업해야죠. 뭐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뭐 이러저러한 사항을 대통령자는 다음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된다. 그 관련된 설명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뭐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이요. 동그라미 3번 네, 표시하시죠. 그러니까 수용 또는 사용 표시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그러니까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의 명세 및 그러니까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등이 있습니다. 네, 뭐 아무튼 거기까지 그것만 표시하시고 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다음은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설명이니까 그림을 다시 뭐 바꾸거나 그러진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까지가 확정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이제 뭐라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써져 있지는 않지만 사업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땅부터 사야죠. 남의 개인 땅에다가 도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개인 땅에다가 도로 만들었으면 만약에 무시하고요. 이게 뭐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땅이 있는데 A 개인 땅이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지나간다고 치자고요. 도로인데 이 도로를 안 사고 이 땅이 계속 다 누구 거라고요? A 거라고 치죠. A가 소유자이면 소유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민법에서 보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죠. 그럼 만약 여기다 도로를 냈으면 이게 A 땅이면 그 땅을 A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용할 수 있다고요. 가을에 추수 끝나세요. 여기다 지 땅이니까 벼 말리고요. 나랑 말리고요. 다음에 고추 말리고요. 차 들어오면 이씨. 그러니까 지금 고추 말리고 있는데 어디로 와? 못 지나가. 그럼 차 돌아가야죠. 그다음에 수익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하면은 그러니까 이 딸내미가 뭐 그러니까 뭐 아빠 나 뭐니까 남자친구랑 놀러 가야 돼. 용돈 좀 주세요. 용돈 없는데 용돈 빨리 줘. 알았어. 그러면 가서 돈 벌어올게. 작대기 들고 가세요. 작대기 걸어놓고요. 지나가려면 500원. 카드 안 받아. 수수료 복잡 500원. 수익할 수 있잖아요. 지 땅이면요. 그러면 교통이 돼요? 안 되죠. 개인 땅에다가 이런 공적 시설을 만들 수는 없죠. 개인 땅을 쓰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어느 경우냐면 소유권이 개인에게 남아있는 경우는 여기 이제 제가 뭐 모든 공원을 다 다녀보지 않았습니다만 어디에 큰 공원을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곳에 아무튼 뭐 큰 산이 있다고 치죠. 산이 있고 땅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이 있으면 대부분 거기 이제 어느 대부분은 아니고 어느 A 종중의 선산, B 종중의 선산이라고 치죠. 그 뭐 이렇게 할아버지 무덤들 있는 곳이요. 할아버지 할머니요. 근데 이제 거기를 다 사들여서 이제 거기에다가 뭐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냐 여기 B 선산만 있다고 치죠. 그리고 이제 개인 땅들 다 사들였고 다 사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쪽이 커요. 그러니까 이쪽이 뭐 그냥 다 그냥 한 집이라고 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세종 시민 전체를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땅 좀 파셔. 안 판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공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원을 강제로 사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이장에 가라. 그러면 이쪽 사람들 기분들 안 좋잖아요. 이놈들 내놓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공원은 여기까지는 만들어야 되겠다고요. 여기까지 만드는데 그중에 이제 이쪽에 시조 할아버지 있는 곳이요. 그 시조 할아버지 있는 이쪽 자리와 거기는 이쪽 선산 소유로 남겨둔 채로 그 다음에 공원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다 이제 울타리 쳐놓으면 거기 안 들어가도 공원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공원에 보면 옛날 큰 뭐 그런 이제 묘지들 몇 군데들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 선산 소유로 남겨둔 채로 사용만 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특별히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게 아니면 다 뭐 해야 돼요? 다 사들여야죠. 모든 것을 사들여야지 개인에게 남겨두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시행자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선은 그 부지를 매수하는 거죠. 시설 예정지 부지를 다 매수하는 겁니다. 사들이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들이면서 그러니까 우선은 어떻게 사는 게 원칙이냐면 매수할 때요.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땅값 계산해서 이 땅값 얼마쯤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 드릴게요. 네, 알았어요. 그 가격 받고 나갈게요.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이게 땅 주인 택도 없지. 그 가격으로는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사업을 포기해요. 강제로라도 사야 돼요. 도로 만드는데 여기 오는 땅 주인이 땅값을 뭐 한도 끝도 없이 높이 부른다고요. 그러면은 그 가격대로 다 주고 사야 돼요. 아니면 사업을 포기해요. 강제로 사는 거예요. 강제로 사는 거죠. 한대하면 여기 신도시 만들어질 때요.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다 강제로 매수한 거죠. 강제로 매수하는 겁니다. 이 강제로 매수한다. 이 네 글자를 두 글자 뭐라고 하는 거고요. 수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지 전체 땅 주인하고 얘기해서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땅값 주고 뺏어오는 겁니다. 돈 주고 뺏어오는 것을 강제 매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작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지가 다 확정이 돼야죠. 여기에 뭐가 돈 주고 살 것이 다 정해져야 된다고요. 다 목록을 조사해 놔야 된다고요. 그게 빠져 있으면
나중에 뭐 이상한 거 갖다 심어놓고 이것도 돈 내놓으라 저것도 돈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시계획에 그래서 134쪽에 동그라미 3번 뭐가 포함된다고요? 수용 또는 사용할 돈 주고 사야 되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앞에다가 매수 대상 쓰시고요. 결국은 매수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돈 주고 사야 될 것들을 모두 다 써놓는 겁니다. 그러면 땅 주인으로 보죠. 땅 주인으로 보면 여기 땅 주인이요. 땅에 그러니까 비싼 나무 뭐 무슨 뭐 그 향나무 아주 비싼 거예요. 그런 것도 심어져 있고 건물 지은 지 3년 됐습니다. 그러면 땅 주인이시면 땅값만 받고 나오실래요? 나무값도 받으실래요? 나무값도 받아야죠. 그러면 건물값은 받아요? 안 받아요? 건물값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돈 되는 거 싹 다 받고 나오는 겁니다. 그 돈 되는 거 싹 다 목록이 그거죠. 동그라미 3번 매수 대상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그러니까 임차권, 저당권 그런 거 다 계산해서 처리해야 된다고요. 그럼 모든 것들이 다 이 실시계획에 써지는 겁니다. 반과로 3번 의견 청취 뭐 다음에 보시고 시험 지문 딱 한 번 나왔고요. 다음 쪽에 양과로 4번 인가의 조건에 반과로 1번 별 내용 없지만 뭐 그냥 뭐 나중에 보시고 사람이니까 반과로 2번 조건부 인가 X 반과로 3번 이행담보 X 다음 쪽 가세요. 반과로 4번 원상 회복 명령 X입니다. 네모 3번 실시계획을 관청에서 정해줬으면 당연히 발표를 하겠죠. 고시합니다. 고시의 효과 중에 양은 많지만 보실 건 없고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오셔서요. 138쪽에 박스가 있고 반과로 2번 의제 절차 양과로 4번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으로 간주가 되어 있는데 양과로 4번 X 아시고요. 지금 거기까지가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이죠.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보면 위치 결정했고 시행자가 정해졌고 실시계획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사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5절 지금 이제 실시계획 확정됐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도대로 제대로 했는지 준공검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냥 공사 끝이에요. 공사 끝 발표해야 끝나게 되는 거죠. 제5절 네모 1번 공사완료 보고 도시군계획설사업의 시행자는 바로 넘어가세요. 도시군계획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시군계획설사업 공사완료서를 작성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수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표시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숙제검사이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준공검사입니다. 다음 쪽에 네모 2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해야 된다. 제대로 했는지 검사를 해야죠. 숙제검사를 하고 네모 3번 공사완료 공고 뭐 네모 3번 제목에 공사완료 공고에 표시하시죠. 공사완료 공고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 표시요.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설사업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 표시요. 공사완료 공고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은 나중에 보시고 네모 4번 X 여기까지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뭐대로 해야 된다고요? 실시계획대로 해야죠. 이거는 여기다 한다 위치고 그것과 위치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설계도대로 했는지 검사한다. 그러니까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는지 판단하고 공사완료 공고 사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제5절 이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 지금 보셨던 뭐 부지를 매수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타 이제 한두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이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 주어지는 조치들이에요. 해야 될 일들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건데 그거는 다음에 보도록 하시죠. 제6절 6절이군요. 6절 내용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장 넘어와서 잠깐 쉬시고 그 다음에 144쪽 7장을 보실 건데요. 아무튼 여기는 말은 많았지만 그러니까 크게 지금 세 가지요. 첫 번째 그냥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이 이름과
이 이름 갖고 헷갈려 하지 마시고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다. 두 번째요. 공법의 행위주체. 크게 네 덩어리가 있는데 국토개혁법이니까 누가 나오는 거고요. 특광시군이 나오는 거고 공법의 행위주체는 마르고 닳도록 네 가지 뭐가 있다고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경우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해서 좀 이건 꼭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공익사업들은 계획 2개 또 3개를 세우는데 시설사업은 계획 2개만 세우면 됩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설계도대로 사업을 하고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쪽에 전부 다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144쪽을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